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이번 시간은 홍채와 카메라 비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홍채 쪽에 질병이 시작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공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채하면 되게 이제 카메라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죠? 네. 무조건 찍었는데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카메라 이렇게 렌스가 있으면은 뚜껑이 있죠, 뚜껑. 네. 뚜껑은 어떤 역할을 해요? 뚜껑은 카메라 렌스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뚜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렌스를 앞에 있는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일종의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올 건지, UV 필터, 이런. 혹시 UV 필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되게 그 화장품 쓰다 보면 UV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게 바로 이제 필터 역할인 건데, 이 렌스를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뭐가 있냐면 각막이 있어요, 각막. 우리가 되게 각막 이식 수술한다고 그러죠? 네. 각막은 인공 각막이 될까 않을까요? 각막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첨단이 발달돼 있어도 수정체는 만들어지는데 이 각막은 원산지가 아니면 안 돼. 그럼 각막은 사람 거는? 사람 걸로 이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물 인간이 됐을 때 내 신체의 일부를 이식하기도 좋다는 그 사인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나오는 거지 절대 인공 각막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은 어떤 역할일까요? 내 홍채를 보호하는 역할이야.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홍채를 보호하는 그 역할이 각막이 이렇게 투명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막이 없다면 눈에 스크래치가 늘 일어나고 큰 문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렌스가 있습니다. 렌스. 이 렌스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홍채만 수정체죠, 수정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렌스,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다 나쁘다는 걸 뭘 보러 아는 거죠? 네. 렌즈가 좋아, 렌즈가 좋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네. 비싼 카메라일수록 렌즈가 비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정체도 나중에 많이 써먹다 보면 달아지 안 달아져요? 수정체 달아지죠. 일종의 이제 침침하게 말하자면 막이 수정체에 있는 데가 노화됩니다.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안개 낀 장춘 난 것처럼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렌스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인공 수정체를 여기다 엽니다. 그러면요. 네. 우리 요즘 눈 네. 노안이랑 잡으면서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네. 연구 렌즈.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연구 렌즈가 뭐예요? 이 연구 렌스가 이제 수정체 여기다가 네. 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것처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하겠는데, 그 홍채에 섬유 조직이 있거든요. 갈색? 네. 그걸 살짝 절개해가지고 집어여요. 갈색을 쉽게 말하자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갈색 조직 있죠. 이게 섬유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양체대라 부르기도 하고, 이 갈색 있죠? 네. 여기서 야만한 절개를 해가지고 인공수정체라든지 아니면 라섹 수술은 이 일종의 그 렌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를 봉합해 놓고 살짝만 꾸미면 표도 안 나. 근데 옛날에는 많이 찢어져 있었다고. 네, 그 정도 요즘은 이제 그 인공 삽입 수술이 잘 돼 있고, 또 인공 수정체도 있지만은 또 시도 조절을 하는 일종의 돋보기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근데 인공 수정체는 인공이 되는데 각막은 왜 인공은 안 돼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빛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이 이걸 막 연구 개발을 해봤는데, 빛이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막 퍼져서 들어와 버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물은 보이는데 빛이 막 그렇게 산란돼서 들어오고 퍼져 들어오면은 그 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안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막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각막을 아마 개발한 사람이 나타나면 노벨 의학상은 100번 탈 거야. 아마. 마치 어렵다는 거예요. 신이 준 그 물질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체는 인공이 가능한데 각막은 안 된다. 네, 각막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각막이 일종의 이제 내 홍채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비빌 때 이렇게 비비면 돼, 안 돼요? 근데 어떤 여성들이나 가만히 보면은 눈을 비빌 때 막 예절에 비비는데 이게 절대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렵잖아요. 이걸 이렇게 꼬집하고 여기만 이렇게 해야지 이걸 비빈다는 건 안 좋아. 그 각막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봐. 각막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찜질방 가면은 더 각막에 염증이 오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백내장, 녹내장. 그래서 우리가 약국을 하나 맞았다든지가 뭐 가시 찔렸다든지 그걸 각막 반응이라고 그래. 그것은 그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 막 뭐 가시 찔려가지고 여기에 상처 났거나 무슨 누가 주먹 한 대 맞았는데 햇빛 각막인 쪽이 반응 시키면 상처가 나면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는 것도 수정체가 이제 문제가. 그렇죠. 수정체를 가는 거죠, 수정체. 백내장은 여기 원래 수정체가 있으면 이 원래 있었던 수정체를 드러내고 인공 수정체를 드러내고 절개 기술이 있어. 홍채는 그 안과 가면은 일종의 기술이 무슨 기술이에요? 절개 기술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절개해서 거기서 삽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꿈이에요. 가만히 가면 돌아다니잖아. 꾸민다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대단하죠.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수정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망막은 뭐냐? 망막 여기 보이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뭐에 찍어야 돼요? 필름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망막이 필름 역할을 합니다. 상이 여기에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우리 인간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홍채하면 조류를 했었죠? 네.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동공이? 빛이 많으면 줄어들고 축동. 빛이 적으면 산동.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자동으로 나와서 좀 옛날에 수동 카메라 할 때는 흐린 날은 몇 분의 몇으로 찍어라. 뭐 날씨가 맑은 날은 몇 분의 몇으로 찍어라. 혹시 들어봤어요? 네. 빛을 조절해 찍지 않으면 사진이 좋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걔가 자동으로 해줘 버려. 흐린 대로, 어두운 대로, 밝은 대로 알아서 해줘. 모든 걸 자동으로 하죠. 자, 지금 자동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람의 눈처럼 비슷해졌다는 거지. 카메라지만은 사람의 눈처럼 인공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가 비싸잖아요? 요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100만 원 넘잖아요. 거의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인간 홍채를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홍채를 볼 때 뭘 보고 병을 진단하고 그 사람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냐?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뭐 간의 GOT, 감마 GPT 이런 수치가 뭐 신장의 수치가 어떤다 뭐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하지만 홍채는 뭘 보고 오냐면 수치로 온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색조로 봅니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색조. 원래 동양 눈은 갈색이죠. 네. 서양 눈은요? 푸른색 눈이죠. 그러니까 동양 눈은 갈색이고 서양 눈은 푸른색 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양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갈색이 정상인데 병이 진행되면 점점 어두워져요. 갈색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원래 이 갈색이 정상인데 이 모니터 색깔도 약간 정상적인 색조는 아닙니다만 여기 보니까 색깔이 하얘지죠. 뭐 하얀 거 보이나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성 뭐냐? 급한 성질로 온 거야. 급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냐?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딱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엣지 기침을 했어요. 엣지 기침을 한 것은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예? 급성이지. 바로 온 거다, 바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으시시 하더니 기침이 엣지 났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한 거야, 아는 거야? 침투를 한 겁니다. 침투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급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좀 만성 전에 아급성으로 변합니다. 색깔을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약간 회색.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색. 그레이 색깔이 바뀌네. 그레이 색깔. 그래서 이것을 아급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성으로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 그림 있죠. 이 조직이 처음에는 부풀어 올라오다가 우리가 감기가 올라오면 내 몸이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웠거나 내 몸에 변하고 와요. 그리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약간 붓습니다. 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직이 약간 고름이 되죠. 고름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아급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름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단단하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고름이 뭉치는 걸 뭐냐면 만성이랍니다. 만성을 말 그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 안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 이 만성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기는 뭐냐면 이 조직이 진피끝이 전이가 됐어.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전염이 됐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말기라고 그러고 태화됐다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이때는 이제 수술이 될 거냐 말을 거냐 고민한 단계고 만성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럼 홍채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색조로 봅니다. 처음에 붓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뭐냐? 일종의 알러지야. 이게 눈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면 나도 모르게 가렵거나 애취하죠. 그 순간 여기는 이제 급성이 됐고 이제 아급성 상태로 가는 것이고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아급성 상태인데 만성. 뭐냐면 색조가 굉장히 검해요. 아니면 회색이에요. 검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안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걸 만성이라고 그래요. 아, 홍채는 뭘 보고 판독하냐면 색조의 어두워진 상태. 즉, 건강에 안 좋으면 점점 진해지고 점점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핸디약은 수치로 말하지만 홍채는 뭘 본다고요? 색조의 밝기를 모릅니다. 그 이거는 수치스러운 걸 보면은 딱 6, 7 이게 나오니까 정확한데 네. 이거는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색깔의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홍채는 이제 이게 첨단 기계는 이런 정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암도 1cm 이하 정도면 전문의들도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홍채는 그 정도 되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첨단 장비 같은 경우도 결과가 있을 때만 나타나지 그 과정 때는 보이지 않아. 근데 홍채는 그 짐작을 미리 해볼 이러다 이거 문제가 오겠는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역시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만성일 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홍채는 예방의학이라는 거죠. 미리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고 그 볼 수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병원으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식품으로 해결할 건지를 상담하는 것이 바로 홍채학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헤링의 법칙이 뭐냐?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지면 안에서부터 계속 나가요. 내 몸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분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혈액이 안 좋아지고 혈액이 안 좋아지면 오장육부의 어디 부위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임파선 쪽에 전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피부로 나타날 게 안 좋으면? 아니고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부로 나타나. 그래서 한의사들은 뭐냐면 망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과에 나타나면 병이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면 약해진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들은 문진을 하기도. 문진은 뭐냐면 얼굴로 안 나타났어. 근데 물어보는 거죠. 물어서 질문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진이라고 그래. 근데 망진을 했는데 이 사람 얼굴이 벌써 이상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장병이 오면, 이 키드니 신장병이 오면 얼굴이 마치 끄슬러버리처럼 얼굴이 새카마잖아요.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얼굴이 푸르둥둥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 눈에 공막이 막 누르스름해. 그럼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얼굴의 색조를 보고 망진을 통해서 알아내는 명의들이 있는가 하면 홍채는 색조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홍채는 질병이 생겨가 안 좋아진 것도 볼 수 있지만은 뭘 볼 수 있냐?
회복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뭘 볼 수 있다고요?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헤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헤링의 법칙은 뭐냐면 뭔가 점점 내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겉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질병이 안 좋을 때는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진행돼가지고 피부로 나타났다 하면 이 헤링의 법칙은 뭐냐면 좋아지려면 이제 밖에서부터 좋아져요. 밖에서부터. 예? 밖에서부터 좋아집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밀물이 오죠? 네. 막 밀려오는데 그 호숫가 가장자리라든지 바닷가 가장자리 쓰레기가 많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눈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밀물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찌꺼기 이렇게 몰려왔구나. 우리 인체 내에도 내 병이 심화됐구나 피부로 알 수가 있고 또 역시 썰물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헤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식품을 먹고 좋아지거나 또 운동을 해서 좋아지거나 하면 또 희한하게도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무슨 색요? 하얀색. 그러니까 홍채를 찍다 보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회색이나 하얀색이 나타날 때 이때 문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질병이 시작되려는 건지 회복되려는지 잘 몰라요. 알아요. 이럴 때는 물어봅니다. 만약 건강식품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건강식품을 먹었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물어봐요. 혹시 선생님 최근에 뭐 식품을 먹었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무슨 보약을 드셨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식품을 먹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은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봤는데, 전 식품도 안 먹고요. 뭐, 보약도 안 먹고, 저는 운동도 안 하는데, 운동도 최근에 뭐 한 적도 없는데요. 뭐 식품도 먹은 적 없는데,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급성이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흰색이 나타나는 건 두 가지를 해석해라. 하나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어떤 사람 식품을 먹었는데 명현 반응이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품을 먹었는데 전혀 반응이 미동도 없어. 근데 그 신호가 정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늦게 갔을 때 문제 오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홍채는 이걸 보고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판독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급성도 있죠, 악급성도 있죠, 만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홍채학자들이나 홍채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식품을 좋아집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선생님은 제가 본 경험이 하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좋을 것입니다 했는데 마침 그분이 뇌종양 초기라고 진단받았어. 뭐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명의 은인. 고마운 생명 은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깝죽거리는 사람 생각했을까요? 생명의 은인. 생명이요. 그래서 홍채약은 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하거든.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채는 질병을 파악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채는 갈색이 정상인데 뭔가 좀 다양한 팩트로 나타납니다. 질병이 오면. 신호를 줘요. 시그널. 그러니까 홍채학자들은, 홍채 전문가들은 결국 뭘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냐면 이런 병소 사인을 봅니다. 우리가 되게 투수와 포수가 있으면은 포수는 뭘 봐요? 사인을 보죠? 투수도 포수 사인을 보고 서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신호를 줘요. 그 사람이 안 좋아지든지 좋아지든지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들이 그렇게 많이는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신호들을 좀 우리가 잡고 몇 번 정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병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 있는데 이따 이제 설명 하나는 되겠지만 이번 시간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퀴살 병소로 해가지고 자전거 바퀴살처럼 우리 자전거 하면 빗살이 있어 없어요? 자전거. 있어요. 있죠?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홍채인데도 어떤 사람은 바퀴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바퀴살이다. 마치 마차 바퀴가 지나가는 자국처럼 보인다 해서 바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빗살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화락에서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 병소라고 있는데
홍채 섬유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양이냐면 갈색이 정상이라 했죠. 근데 갈색이 정상이 정상적인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는 만성으로 갔는데 그 조직이 검한데 그 검은 부위가 마치 마름모 형태, 즉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홍채에서는 별로 안 좋아.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안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만성도 만성인데 악성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홍채 전문가들은 이런 사인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대학교법을 취하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위가 검해져 있어요? 아니면 밝아요? 자, 마름모 형태가 밝아졌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만성 형태고 색조가 어둡다, 밝다? 어둡다는 표현보다는 진하다. 진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착색 병소로 해가지고 그 홍채 색깔이 갈색인데 이따 또 배우겠지만은 홍채 색조 부위가 색소 반점이라 해서 마치 부분이 검게 반점처럼 돼 있어.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이 있죠. 네. 얼굴에 검버섯이 있는 것처럼 홍채도 이렇게 검버섯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독소 반점이다. 그리고 색소 반점이다라고 해서 그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약물 중독이 쌓여 있는 것을 홍채상에 알 수가 있어요. 홍채상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해파리처럼 막 이렇게 청바지 달아진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해파리 병소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뭐 열공이다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달아진 그런 청바지 달아지면 우리가 청바지 달아면 어떻게 되죠? 실밥이 나와 있는 그런 느낌 홍채가 있어요. 그런 홍채도 뭔가 산화되어 있는 해파리 병소가 열고 그리고 가장 열공이라 해가지고 나뭇잎처럼 생기는 열공이 많아.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열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뭇잎처럼 막 그 열공이 막 홍채 안에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열공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데 어떤 사람 열공이 많고 어떤 열공이 없는데 그 열공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도 그 사람의 가족력을 알 수 있어요. 가족력. 그리고 뭐 올챙이 병소처럼 올챙이처럼 생기는 이런 아스파라가스 병소 열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병소 이렇게 딱 칼 것처럼 딱 긁어버린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꺾어버리는 이런 병소 무늬도 있고 나비엔 병소도 있는데 이거 뭐 백날 설명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홍채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는 저런 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정상적인 홍채와 비정상적 홍채를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